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은 핵 보유국 혹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군축 문제를 연구해온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북한의 핵탄두수는 30기, 중국의 핵탄두수는 410기, 러시아의 핵탄두수는 5,889기로 추산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보수적으로 측정한 편에 속합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국내 연구기관에서 최소 50기에서 180기가 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그 추정의 편차가 큽니다. 사실 이들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핵군비 경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핵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우선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핵을 줄이는 이른바 핵 비확산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옛 소련이 과거 유엔 창설이라든가 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만들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판 자체를 러시아가 스스로 깨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월에는 핵 추진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브레베스트닉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ICBM인 사르맛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Проведено последнее успешное испытание буревестника, крылатой ракеты глобальной дальности с ядерной установкой, двигательной ядерной установкой. Мы фактически закончили работу над Сарматом, над сверхтяжелой ракетой. 북극권의 러시아 노바야 제물라 제도 핵실험장에서는 2021년 이후 건물 증축 등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1월 3일 다른 핵 보유국 정상들과 함께 핵전쟁에 승자가 있을 수 없고 결코 싸워서도 안 된다. 또 핵무기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방어적인 목적과 또 침략 억제, 전쟁 방지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러시아가 미국, 영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의 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했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올해 2월에는 미국과의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서 지난달엔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전투기, 공격 헬기, 대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줄이기로 한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에서도 탈퇴 절차를 완료해서 재래식 공격 위협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핵 공격 위협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밖에 핵무기를 배치한 건 국외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한 지 27년 만의 일입니다. И это будет решени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й ответ. Я это заранее говорил уже несколько раз.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전부터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 강화 추세 속에 지난 2019년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탈퇴한 이후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사이의 핵미사일 배치의 족쇄는 이미 풀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계속 포착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마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PT가 허용한 핵 보유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것도 또 북한을 상대로 핵심 기술 이전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도 모두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옛 소련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극비리에 운영되던 지하 핵무기 시설 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이후 于22时
0分转进者8号地域单面。 그 어느 국가들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2020년 중국 핵탄두 보유 예측치는 200기 이하였는데 현재는 500기 이상으로 150%가량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2030년이 되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는 1,000기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방부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이 1,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6,000기 가까이 되는 러시아와 또 5,500기가량이 되는 미국에 비하면 중국은 약 10% 정도 되고 또 3대 핵전력이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종합적으로 봐도 중국의 핵전력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 격차를 좁히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2017년 이후 건물 증설과 같은 확장 공사가 계속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지난 9월에 찍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중국 핵실험장의 활동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하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거나 저위력 핵실험을 비밀리에 수행 중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핵전력의 공격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서 핵 개발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정밀 타격 능력이 현저히 강화됐다. 이건 그 자체로 중국의 핵전력의 공격성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이제 핵탑재 ICBM 발사가 가능한 사일로 이런 추정 시설들이 120여 개 건설되고 있고요. 중국의 핵탄두미사일 발사 잠수함 전력이 강화된 것을 통해서 또 공격성을 볼 수가 있어요. 중국에선 핵 재래식 전력을 함께 준비하고 전 영역에서 억지와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현실의 여러 정책 변화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과정에서는 제2포병을 로켓군으로 재조직합니다. 이는 로켓군이 기존에 핵억지만 하다가 핵 재래식 통합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 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강대한 전략 억지 역량 체계 구축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말한 그 3대 핵 무기 체계의 강화를 본격적으로 주문한 것이고 중국 신장, 러시아 노바야 제물라뿐 아니라 미국 네바다의 핵실험장의 지하시설도 2018년에 비해 올해 매우 크게 확장되는 등 핵실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CNN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서 온수가 흐르는 시운전 정황이 포착되는 등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전반적인 핵 전력을 고도화시키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굵직한 군축 합의들이 연이어 파기되거나 중단되고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군비 경쟁이 첨예해지는 이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 정부도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